컨퍼런스 통역사들이 비행기 지연으로 오늘 오후까지 도착하지 못하는데 총지배인님이 미칠 것 같아 하셔. 지연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이 꿈틀거렸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요? 제가 의료 통역을 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요. 의학 용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그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라운지 리셉셔니스트가 의료 통역을 한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박씨. 우리는 세계적인 의사들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의 비웃음에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그런 능력력을 가진 사람이 호텔 리셉션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브라이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통역사가 도착하지 못해 중요 행사가 펑크날 수도 있는 상황. 평범한 호텔 직원인 줄 알았던 지연 씨가 의료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연 씨는 무사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플라자 호텔 VIP 라운지의 창문으로 뉴욕의 화창한 아침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지연은 창가에 서서 잠시 햇살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로 이 호텔에서 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60번째 생일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지연은 유니폼에 주름을 정돈하고 라운지 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와 미소 짓는 얼굴 위로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주름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때문에 호텔이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동료 에밀리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지연에게 항상 친절했습니다. 세계 의학협회 50주년 기념 행사니까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오니까 다들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연은 에밀리가 건넨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이 오늘 아침부터 벌써 3번이나 소리를 질렀대요.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그의 승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벤트 부장 브라이언 콜린스는 항상 까다롭고 예민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죠. 그 순간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고 브라이언이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VIP 명단 업데이트했어? 프랑스 의학협회 회장이 30분 후에 도착한대. 브라이언은 지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에밀리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이런 무시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업데이트했어요. 브라이언. 지연 씨가 도와주셨어요. 에밀리가 말했지만 브라이언은 여전히 지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그리고 컨퍼런스 통역사들이 비행기 지연으로 오늘 오후까지 도착하지 못한대. 총지배인님이 미칠 것 같아 하셔. 브라이언의 말에 지연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의료 통역을 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요. 의학 용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라운지 리셉셔니스트가 의료 통역을 한다고? 농담하지 마세요. 박 씨. 우리는 세계적인 의사들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의 비웃음에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브라이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에서 의료 통역 과정을 수료했어요. 10년 넘게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라운지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브라이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호텔 리셉션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브라이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그 순간 호텔 총지배인 마이클 토머스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아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 통역사 상황은 어떻게 됐나?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토머스 씨. 하지만 브라이언이 말을 망설이는 동안 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토머스 씨, 저는 의료 통역 경험이 있고 필요한 언어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박 씨.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직 실력은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브라이언. 박 씨를 컨퍼런스장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해 주세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머스 씨,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면서 지연은 에밀리의 작은 응원의 미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설렜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진짜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물함에서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가 아직도 그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바르면서 30년 전 처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15년 전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60세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향해 그녀는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그리고 눈에서 빛나는 무언가.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198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붉은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던 순간의 자부심,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젖은 미소. 우리 지연이 의사 선생님 되었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앞길이 찬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컨퍼런스장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깨를 펴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가을 보스턴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맞이했던 그날.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었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의료통역 과정을 수료하겠다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당신같이 영어가 서툰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한다는 거죠? 수업 첫날 한 미국인 학생이 비웃듯 물었을 때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했고 발음 교정을 위해 혀가 아플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박 씨, 이쪽으로 오세요. 브라이언의 목소리에 기억의 물결이 끊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역 부스는 저쪽입니다. 발표 자료는 여기 있고요. 브라이언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전문 용어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통역 부스로 향하는 길, 1988년 파리 국제의학 컨퍼런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뉴욕 장로병원의 통역사로 첫 국제 무대에 섰습니다.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던 그 순간. 부스에 앉아 장비를 확인하면서 소피 디플레시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금발 머리에 영리한 눈빛을 가진 프랑스 여성 통역사였죠. 소피는 지연의 실수를 따뜻하게 덮어주었고 점심시간마다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어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지연.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거지. 소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일어난 일이 지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참석자, 주변의 혼란,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지연과 소피는 함께 통역을 맡아 의사들 사이의 소통을 도왔고 그 참석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너는 통역사 이상이야. 너는 생명을 구하는 다리 같은 존재야. 그 이후 소피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지연은 소피의 초대로 프랑스에서 2년간 의료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프랑스어를 배우고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통역 부스의 의자에 앉으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는 손놀림, 메모를 준비하는 방식,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1991년 베를린의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국제의료통역사 프로그램에 참가해 독일어를 배웠던 시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 녹음된 의학 용어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의학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독일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의 알림에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993년 도쿄 의과대학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지연은 초빙 통역사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한 문법 구조 덕분에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쉽게 배웠지만
의학 용어의 차이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젊은 일본인 의사 켄 타나카. 그는 지연의 통역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다가왔습니다. 항상 진지한 표정 뒤에 따뜻한 미소를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죠. 박 선생님의 통역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켄이 말했던 그날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작별 선물로 아름다운 부채를 주었습니다. 그 부채에는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는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채를 살짝 펼치자 켄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95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연은 최고의 의료통 역사로 인정받았고 뉴욕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의사 마이클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커피를 마시고 주말이면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습니다. 당신은 내 자랑이야, 지연. 마이클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컨퍼런스장의 소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당신이 통역한 의료 지시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물었을 때 지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료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녀를 플라자 호텔의 리셉셔니스트로 만들었고 15년 동안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게 했습니다. 박 씨, 준비됐나요? 곧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 지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메모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숨겨왔던 과거가 이제 그녀를 다시 빛나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통역 부스의 메모지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프랑스 의학협회 회장 앙투안 디부아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자전거를 다시 타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냈습니다. 현대 의학의 도전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연은 프랑스어 문장을 유창한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컨퍼런스장의 참석자들이 점점 그녀의 통역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오직 통역에만 집중했습니다. 앙투안의 연설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물병을 들고 통역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앙투안 회장님이 통역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부심이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씨, 다음 연설자는 독일 의학협회 대표 한스 밀러였습니다. 그의 깊은 목소리와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귀를 기울이며 독일어 문장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겼습니다. 베를린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한스의 연설 중간 갑자기 그가 독일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통역사는 독일 의학계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통역 부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면역학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미넨 대학의 자가 면역 질환 연구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세 번째 연설자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의학협회 대표 켄 타나카 각사님의 발표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켄 타나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 도쿄의 벚꽃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켄은 단상에 서서 회의장을 둘러보았고 잠시 통역 부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의문 그리고 무언가 알아챈 듯한 표정.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나를 알아볼까? 30년이 지났는데? 켄은 일본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간간히 지연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통역을 이어갔지만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쿄의 작은 카페에서 의학 용어를 토론하던 날들, 병원 복도를 함께 걸으며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켄이 건넸던 부채.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감정을 추스르고 통역에 집중했습니다. 켄의 연설은 현대의학에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참석자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사 있으신가요? 응급 상황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들이 쓰러진 사람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통역 부스를 나왔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사람 주위로 모인 의사들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프랑스 의사, 독일 의사, 일본 의사가 각자의 언어로 의견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뇌졸중의 징후입니다. 혈압을 측정해 봐야 합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새 언어를 오가며 의사들의 말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의학 지식과 언어 능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심전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해 주세요. 지연이 일본어로 켄의 말을 영어로 통역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 심장마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 주세요. 의사들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켄이 환자의 호흡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입니다. 에피네프린이 필요합니다. 지연의 제안으로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참석자들은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의학적 지식과 통역 능력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 켄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당신이군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의 통역은 여전히 완벽하군요. 그리고 방금 당신의 의학적 직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켄 씨,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왜 통역을 그만두셨나요? 당신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켄의 질문에 지연의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다시 자신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켄 씨. 하지만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연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호텔 정원의 벤치에 지연과 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연은 지난 15년간 자신을 둘러싼 어둠의 벽을 허물고 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의료사고 소송의 실패, 그리고 깊은 트라우마로 인해 의료계와 단절했던 이유까지. 켄은 지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셨군요. 하지만 어제 컨퍼런스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나누고 나니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돌려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 제안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WHO와 협력하는 국제의료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이 필요합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제안이라니.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60살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고, 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당신이 보여준 실력은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세계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의료통역사는 찾기 어렵죠. 그때 정원으로 프랑스 의학협회 회장 앙투안과 독일 대표 한스가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박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연 앞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선생님의 통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주신 침착함과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한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켄 박사와 함께 국제의료통역센터의 확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합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연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3명의 저명한 의사들이 그녀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계의학협회 회장 마크 존슨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친절했습니다. 박지연 씨, 어제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현재 국제의료통역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마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언어에 능통하고 의학 지식이 풍부하며 무엇보다 어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두려움과 자기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과 호텔 총지배인 마이클이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브라이언은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 정말 대단했어요. 덕분에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호텔 리셉션 데스크에 묻혀 있었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진짜 재능을 펼칠 기회가 온 것 같네요. 브라이언은 불편한 듯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은 브라이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브라이언 씨, 우리 모두 때로는 실수를 하니까요. 브라이언의 긴장된 어깨가 살짝 풀어졌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켄이 다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씨?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기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항상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켄이 30년 전에 선물했던 부채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단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고 강했습니다. 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앙투안과 한스도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합니다. 박 선생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크가 지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에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지연은 뉴욕 맨해튼의 높은 빌딩에 있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의료통역 교육센터의 디렉터라는 명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켄과 함께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 의료통역 표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소피 디플레시와는 30년 만에 재회하여 유럽 의료통역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옛 친구와의 재회는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연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말씀드린 의료 통역 과정에 지원했어요. 당신이 추천서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에밀리. 당신은 분명 훌륭한 통역사가 될 거예요. 에밀리가 나간 후 지연은 창가로 걸어가 뉴욕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0세에 찾은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지연은 주머니에서 켄이 선물했던 오래된 부채를 꺼내 펼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은 부채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뉴욕의 서점 내부. 68세의 지연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60세에 다시 찾은 나의 목소리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그녀의 단정한 모습과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닿을 줄 몰랐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행복의 흔적이었죠. 8년 전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속에는 켄과 소피 에밀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책 사인회가 끝나고 지연은 켄과 함께 센트럴 파크를 거닐었습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8년 전 그 컨퍼런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교육센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연 씨. 지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국제의료통역교육센터는 이제 뉴욕, 파리, 도쿄, 베를린, 서울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꾸지도 않았던 성공이었습니다. 모두 켄 씨와 소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은발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의 열정과 용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국제연합 UN 건물에서 열리는 세계의료통역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이제 UN 세계보건기구의 수석 통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미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나, 이건 내 노력과 재능 덕분이야. 나는 그저 길을 조금 보여줬을 뿐이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자신이 전한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컨퍼런스 연단에 오른 지연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통역사들과 의료 전문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의료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지연의 교육센터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 언어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다양한 언어가 하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연은 5년 전 설립한 장학재단이 생각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의료통역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의 자서전 수익금으로 시작한 작은 재단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택시를 타고 뉴욕 장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곳.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장소였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15년 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극복할 수 있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의대생들이 모여 있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들에게 의료통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젊은 의대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강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15년 전, 이 병원에서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으로 저는 15년 동안 의료계와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저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지연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줄을 섰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할머니도 언어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연은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장소가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75세가 된 지연은 제네바의 유엔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 전문가들과 통역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줄에는 켄과 소피, 미나 그리고 에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지연의 교육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지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부채를 꺼냈습니다. 켄이 30년 전에 선물한 그 부채. 노력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가슴에 살짝 대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상에 오른 지연은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7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저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편견을 이겨내고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빛나는 목소리. 지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